제가 최근에 첼시 잘한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첼시에서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포체티노가 첼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식상으로 경질은 아니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 형태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포치는 첼시를 떠나게 되었는지, 첼시 1티어 쪽 소식으로는 어떤 감독이 유망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체티노의 이별 이유 첫 번째, 바로 세트피스 의견에 대한 차이입니다. 포체티노는 수비진에서 키 큰 선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백까지 키 큰 선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첼시가 한창 부상으로 사람이 없었을 때 마트센을 윙어로 쓰면서까지 코리를 풀백으로 썼던 것이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세트피스에도 적용됩니다. 첼시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포체티노는 수비수들의 키가 작아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구단은 세트피스 수비 전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가 세트피스 전문가를 경질했고 바로 다음 경기인 23라운드 울버햄튼과의 홈경기에서 패배, 그리고 리그컵 결승에서 반다이크에게 코너킥 헤더를 실점하며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보드진과 면담을 가졌고 첼시 구단 측과 포체티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세트피스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좋은 거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득점과 실점만 기준으로 한 그래프라 세트피스의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첼시의 위치만 봤을 땐 포체티노와 보드진의 주장이 다 이해가 가긴 합니다. 두 번째, 포체티노가 떠난 이유는 재계약입니다. 포체티노와 보드진은 재계약 관련해서도 생각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확한 조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체티노가 지금 현재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계약을 더 늘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보드진의 속내는 그렇게 길게 계약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상입니다. 부상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적으로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쿼드에 부상으로 빠진 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론 웨슬리 포파나 라비아 같은 장기 부상 선수들이 있어서 올라간 것은 있긴 하지만 단적으로 봐도 전 시즌에 비해 2명 정도 증가했으니까 부상이 첼시에서 심각한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라고 따졌을 때 포체티노는 이 부상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반대로 보드진은 포체티노의 훈련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입 관련 생각이 달랐습니다. 포체티노는 다음 시즌에 더 커진 영입 권한을 갖길 원했고 보드진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 역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이유로 첼시는 포체티노와 이별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첼시 구단 사무실로 직접 가서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1티어 쪽 기사와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첼시가 원하는 감독 스타일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점유 기반 축구를 하는 감독입니다. 두 번째는 부상 관리가 잘 되는 감독. 세 번째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감독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첼시 보드진이 아예 감독을 뽑는 기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이상형을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만날 수 없듯이 이 역시 기준이고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감독을 찾는 건 쉽지 않죠. 그렇다면 첼시 쪽 1티어 기자 맨로가 말한 첼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독 후보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슈투트가르트의 헤네스입니다. 22-23 시즌 부임했을 때 최하위였던 팀을 생존시키고 16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에는 미넨을 제치고 리그 2위까지 달성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능력 있는 감독인데 현재 잔류 의지가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챔스를 갔는데 갑자기 또 첼시로 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지로나의 미첼 산체스 감독입니다. 시즌 중반까지 라리가 1위를 달리면서 막 돌풍을 일으키고 그랬던 감독이에요. 이 감독 역시 헤네스랑 비슷한 이유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입스위치 타운의 맥케나 감독입니다. 입스위치 타운을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 그리고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다이렉트로 2번 빵빵 올린 감독입니다. 맨유 코치 시절에 무리뉴랑 같이 일한 적도 있고 솔샤르랑 같이 일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독은 헤네스나 산체스보다는 영입 협상 난이도가 더 쉬운 감독은 맞지만 1부 리그 경험이 없습니다. 2부 리그에서 더 깡패같이 올라온 벌리의 콤파니 감독도 바로 강등되는 것을 보면 2부와 1부의 차이는 크다는 것이 느껴지죠. 게다가 첼시는 유럽 대항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일부 감독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겠죠. 다음은 레스터시티의 엔조 마레스카입니다. 이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 사단의 감독입니다. 2023년도까지 맨시티 코치였다가 23-24 레스터를 맡아서 승격시켰습니다. 이 감독의 약점도 역시 맥케나와 같죠. 감독 경험이 너무 적기도 하고 일부 경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 대항전 병행도 새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5백 기반의 선수비 후역습을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자신만의 색깔은 있지만 솔직히 첼시라는 클럽을 맡을 만한 감독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첼시와 연이 있었던 감독들은 어떨까요? 투엘, 무리뉴, 콘테는 모두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첼시 쪽 1티어 기자가 말한 거니까 이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맥케나와 마레스카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감독이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도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이 안 되는 영입이죠. 어쨌든 차기 감독 후보는 계속해서 링크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나온 후보들은 물음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에 12위로 마감했다가 이번 시즌 6위로 올라온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선수들과의 유대감이 좀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꽤 강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이 온다는 건 혼란스러운 상황임에 분명하죠. 결국 다음에 올 감독은 이런 분위기까지 수습하면서 다음 시즌 성적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첼시라는 구단의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챔스권을 노리는 감독을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감독의 링크가 더 명확해지면 그 감독에 대해서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은 하루 되세요.